자, 시작합시다. 화이팅! 오늘 고대의 상품화. 자, 미리 다 풀어왔었고, 그 다음에 푼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야. 몰라도 되고, 틀려도 돼. 뭐라고? 논술은 삽질의 연속이고, 마지막 그 시험장 가서 잘 풀어내면 돼. 그것도 완벽하게? 아니지. 다른 친구보다 조금 더 잘 풀어내면 되는 거야. 자, 오늘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문제 바로 들어가자. 2의 관점에서 1의 가와 나를 논평하고 2와 3의 차이에 주목해서 상품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의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어. 자, 선생님이 너희들 글을 굉장히 많이 첨삭한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잘 풀었다라고 하는 거는 스피드하게 넘어가고 잘 못 풀었다 하는 것은 그 부분에 좀 힘을 실어줄 거야. 자, 가자. 그러면 너희들이 되게 웃긴 게 내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얘기하지. 이게 몇 자였어, 얘들아? 900자야. 그래서 너희들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잖아. 얘들아, 한 문단이 몇 자로 구성되어 있지? 그럼 너희들 대부분 다 얘기를 잘해. 뭐 150자요, 200자요, 250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 놓고 왜 대체 900자에서 한 통으로 글을 썼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쉬운 것부터 강의를 하지라고 하는데 내가 그 부분이 조금 어이가 없었어. 900자라고 하면 너희들이 2문단, 3문단, 4문단 정도로 나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헐, 900자를 한 통에 한 문단으로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해주는 거야. 얘들아, 900자야. 한 문단은 몇 자로 구성돼야 되지? 250에서 300이야. 그러면 적어도 몇 문단에서 몇 문단? 3개에서 4개로 구성돼 있을 거라고 딱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논제를 봐야 돼. 논제가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가? 너희들 이게 지금 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하나로 900자 쓴 거니?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못하냐면 논제 분석을 잘 못하고 있어. 자, 첫 번째 너희들의 삽질 뭐라고? 첫 번째부터 뭐야? 문단 구성수를 구성하지 못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했더니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한 거야. 쪼갤 줄을 몰랐었던 거지. 그러면 그 부분 들어가보자. 2의 관점에서 1의 가와 나를 논평하고 이게 한 문제지. 그치? 2와 3의 차이에 주목하여 두 번째 문제지. 그 다음에 상품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의하시오. 몇 개 문제야? 3개의 문제야. 3개. 아, 그러면 고대는 하나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지만 결국 쪼개면 3개였구나. 그럼 이거를 다른 학교로 간다면 어떻게 했겠어? 1번 이렇게 했겠지. 2의 관점에서 가와 나를 논평하시오. 1번. 2번 차이 비교하시오. 3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의하시오. 이렇게 갔을 거야. 3개로 구성돼 있어. 그러면 몇 개의 문단으로? 3개의 문단으로 구성해라 이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문단을 구성한 학생들도 이제 그거는 삽질을 이제 끝났어. 그 다음에 뭘 못하냐면 너희들 글자수 배분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더라고. 거꾸로 생각해봐 얘들아. 너희들 교수라고 한다면, 교수님이라고 한다면 어디에다가 조금 더 배점할 것 같니? 논평이니, 차이니, 생각이니? 차이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더라고. 수업 시간에 보니까 어디? 논평이나 생각이래. 근데 논평과 생각 어디에다가 조금 더 힘을 실어줄 것 같아? 그렇지, 생각이지. 그러면 900자에서 먼저 글자 수를 배분하고 가는 거야. 생각이 몇 자? 나라면 400자 할 것 같아. 그럼 논평은 몇 자? 300자. 차이는 몇 자? 200자. 이렇게 가는 거야. 문단 구성했어. 글자 수 배분했어. 그 다음에 쪼개서 한 번 더 들어가자. 2의 관점에서 1의 가와 나를 논평하고 라고 했어. 그래서 너희들이 딱 충격을 어디서 먹냐면 논평이 뭐지야? 논하여 평가하는 거야. 평가하는 거야. 그러면 평가를 하려고 한다면 뭐가 있어야 돼? 기준에서 대상을 보는 거지. 기준의 관점에서 대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야. 그래서 기준과 대상이 같은 관점이다. 같다.
그러면 타당하거나 부합한다 라고 하면 되고, 그치? 기준에서 대상을 보니 차이가 나. 이러이러한 점에서, 그치? 차이가 발생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타당하지 않다, 또는 이해 관점이 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면,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몰랐을 거는 뭐냐면 논평이야. 그럼 쪼개보자. 기준을 먼저 설정해야 되지. 기준이 뭐야? 이해 관점이지. 이게 기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일이 뭐겠어? 대상이야. 이렇게. 논제를 하나하나 다 분석하는 거야. 논제 분석 시간을 굉장히 길게 가져가야 돼. 그 상태에서 너네들은 이렇게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나는, 선생님은 비교해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를 가와 나로 지금 쪼갰네? 2개의 제시문이 나왔네? 왜지? 라는 생각을 선생님은 해. 왜 제시문 1에 가와 나 2개를 줬을까? 가와 나는 분명히 같을 수도 있지만 뭐가 있을 수 있을 거야? 차이가 있을 거라고. 그 차이를 너희들이 끌어낼 수 있는가를 분석하는 걸 거야. 그래서 나라면 1의 가와 나를 지금 분리한 이유가 뭐지? 차이에 주목하라고 하나? 가와 나가 다른가? 뭔가 있을 것 같아. 따라서 나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 봐야지 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2와 3의 차이에 주목하라 라고 했으니까 2의 관점에서 2를 봤으니까 2를 한번, 그치? 잘 분석했어. 그러니까 그 분석을 한 것 같고 다시 3을 읽고 다시 3에서 2를 읽어서 대비점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거야. 그럼 차이가 뭐니? 라고 했을 땐 이건 결국 뭐 하라는 거야? 비교하라는 거지. 그럼 뭐가 있을 거야? 공통점과 차이가 있을 거야. 공통점 없는 차이는 없어. 같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입장의 차이가 있을 거야. 그걸 찾아야 돼. 그 다음에 그 차이에 주목해서 라고 해서 너희들이 그냥 차이만을 갖고 논의하는데 그게 안 돼. 그러면 안 돼. 차이를 발생시킨 뭐 찾아야 되지? 원인에 주목해야 돼. 왜 그런 차이가 발생했지? 라고 하는 순간 어때? 논의가 조금 더 깊어지거든. 근데 너희들은 그냥 차이만, 표면적인 것만 갖고 논의를 하는데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상품화에 대한, 그럼 드디어 나왔어. 상품화가 주제고 쟁점이야. 상품화의 어떤 측면? 상품화의 뭐에 대해서 논의하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생각해 볼까? 여기서 더 들어가야 돼. 논제만 보고도 더 들어갈까? 2와 3이 뭐라 그랬어? 분명히 뭐가 존재한다 그래서? 차이가 존재한다 그래서. 그러면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뭐야? 생각을 얘기할 때. 나는 합격할 거야. 왜냐하면 물론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극복하면 돼. 또는 나는 합격할 거야. 왜냐하면 물론 네가 나를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치? 나는 이렇게 극복할 거야. 내가 지금 2번에 의해서 같은 말 얘기했지. 못 플러스 뭐로 쓰는 게 너희들한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어? 그렇지. 주장, 근거, 예반, 재반이야. 그래서 이 차이에 주목해서 생각을 논의하라고 할 때는 제일 쉬운 게 뭐냐면 하나를 선택해서 근거를 제시하고 상대를 까면서 나를 다시 세우는 거. 또는 나를 선택하고 근거되고 그치 내가 갖는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책을 제시하는 거야. 이렇게 논제만 분석하는데도 한참이 걸리고 너희들이 한참을 고민해야 돼. 다시 간다. 2의 관점에서 1의 가와 나를 논평하고 300자. 그렇지. 2가 기준이요. 1이 대상이고 가와 나는 분명히 뭔가 차이가 있을 거야. 그 상태에서 그래서 2의 관점이 뭐냐에 따라서 논평이 달라져. 어떻게? 부합한다. 또는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와 3의 차이에 주목해서 차이를 발생시킨 원인. 근데 그 차이는 뭘 향해서 가야 돼? 상품화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상품화에 대해서 너의 생각을 얘기해봐. 주근, 예반, 재반으로 가면 좋고 그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 원인에 조금 더 주목하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게 훨씬 더 너희들의 논의를 깊게 할 거라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강사들도 해제를 한 게 많이 올라와 있을 텐데 너희들이 한번 비교를 해보고 내가 볼 땐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실전에서 조금 더 유용하게, 그치?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쓰기가 수월할 것 같아, 접근이 쉬울 것 같아, 또는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강의를 하나 선정을 해서 계속해서 다시 듣는 게 좋아, 얘들아. 이해했지? 자, 이렇게 선생님은 뭐에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 논제야. 그렇게 해서 논제 분석이 끝났어. 그 상태에서 너희들한테 조금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선생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작은 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야. 집착하지 말라는 거야. 멀리서 큰 그림을 봐야 돼. 볼까? 큰 그림을 그려야 돼.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전체 주제가 뭐지? 다 읽어. 문제를 다 풀고 그래서 이 문제의 문제의식이 뭐야? 출제의도가 뭐지? 그리고 다시 하나의 문제를 논평 차근히 풀고 그 다음에 차이, 견해를 밝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다 읽고 바로 쓰지 말고 제시문의 관계가 뭐야? 문제의식이 뭐지? 출제의도가 뭐야? 라고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 어떤 그 안목을 가진 사람들은 뭐냐면 어떤 그 상황을 볼 때 거시적으로, 그치? 통합적으로 보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논술을 접근해야 돼. 제발 그냥 바로 제시문 나를 읽고 가서 논평하고 바로 쓰고 그 다음에 차이 바로 쓰고 그러지 말고 한 번 다 읽고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다시 한번 풀어가야 돼. 이해했니? 그 상태에서 다시 큰 그림을 보면서 뭐를 찾는다? 출제의도를 찾아야 돼. 이 사람, 이 문제를 낸 교수님이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지? 뭘 듣고 싶은 거지? 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주목하면서 글을 써야 돼. 거칠어도 돼, 글은, 얘들아. 그러니까 세련되게 뭔가를 이렇게 쓰려고 하지 말고 거칠어도 돼. 문장력이 약해도 돼. 날카로운 분석력과 상대의 마음을 꿰뚫는 그런 게 필요한데 너네들은 내가 생각할 땐 이건 뭘로 극복이 될 수 있냐면 연습이야. 멀리서 상대를 읽으려고 하는 그런 연습이 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시험장 가서 연고대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 연고대 문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부분이지. 이 문제를 낸 의도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야. 이해니? 연대 수능에서 몇 등급 맞아야 돼? 1112를 찍어야 그치? 연대를 갈 수 있어. 고대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상위로 거의 1등급의 상위권을 받아야 수능에서 연대를 갈 수 있는데 논술은 훨씬 더 그치? 2등급 3개 뭐 이런 식으로 좀 등급이 확 다운되지. 그럴 만큼 논술이 뭐야?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려면 다른 친구들과의 변별력을 가지려면 뭐에 집중한다? 출제에도 놓치지 마십시오. 그 다음 전체 그림을 그려보자. 이를 통해 문제의식을 찾자. 계속 같은 말 반복해. 문제의식과 출제에도 놓치지 말자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선생님이 또 첨삭을 하다 보니까 아까 첫 번째 뭐였어? 900자 통으로 쓴다. 문단의 글자 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세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1번이 논평하고 차이를 통해서 견해를 밝히는 거였다고.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냐면 이 논평이 차이로 연결이 돼야 돼. 2에서 논평했으니까 이 2에서 3과 비교점을 다시 찾아야 돼. 그리고 다시 이 차이를 통해서 차이에 주목해서 견해를 밝혀야 돼. 근데 너희들은 좀 뭐랄까 이 문단간 구성은 했다? 근데 뭘 못했냐면 이 연결점이 지금 미흡하다는 거야. 이 논평이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어디까지 끌고 내려가야 되냐면 이 견해 파트에 다시 한번 얘기가 해야 돼. 왜 재심은 2에서 1을 논평하라고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갖고 가야 돼. 그래, 1을 논평했어. 논하여 평가했어. 과연 그걸로 끝났을까? 그것이 어디로 연결돼야 되냐면 논의, 이 견해 파트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너희들의 글은 그냥 쪼개진 거야. 이렇게 해서 그냥 3개의 글이 그냥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느끼는 거거든. 근데 뭐 이 차이에서 견해 파트 부분은 연결되는 게 보여. 왜냐하면 분명히 논제에서 차이에 주목하여 논의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 부분은 괜찮았는데 논하여 평가하고 그것을 견해로 연결하는 게 조금 미흡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선생님이 아쉬움이 남아. 그래서 여기서 너희들한테 그러니까 강의 겸 첨삭이야. 선생님 수업이 왜 조금 더 좋냐면 첨삭을 다 진행한 후에 다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틀리는 부분이 대부분 같이 틀리거든. 그래서 애들이 지금 뭐가 어려웠겠구나. 교수님이 과연 그것을 몰랐을까? 아니라고. 이 문제를 내고 학부생들한테 문제를 풀게 하시거든. 비슷한 유형으로 해서. 그래서 대부분 틀리는 부분을 체크가 들어가. 그런 측면에서 논평에서 견해로 이어지지 않은 거. 너네들 놓치지 말아야 돼. 그 다음 논평 차이 견해. 그러면 논평과 차이가 견해로 이어져야 된다는 걸 뭐하라? 명심하라. 논평이 이 부분은 잘했으니까 놓치지 마. 내가 지금 몇 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견해 파트에서 얘기해 줄게. 이런 논평이 일로 이렇게 흡수됐으면 좋지 않았겠니? 라고. 그래야 연결점과 문제의식을 찾게 된다. 논평하라고 하는, 논하여 평가하라고 하는 게 그냥 주어질 리는 없을 거라는 거야. 이 부분을 강조 안 하시는 강사님들도 계시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그냥 줬을 리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그냥 잊지 않고 단독으로 치는 글과 연결해서 쓰는 글은 어때? 그치. 수준이 좀 달라질 거라는 거야. 그다음 작은 그림을 이제 그려보자. 논제대로 접근을 한번 해보는 거야. 이의 관점에서 일의 가와나를 논평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 뭐부터 읽었니? 1부터 읽었니? 2부터 읽었니? 그렇지. 2부터 읽어야 돼. 왜? 이게 뭐니까? 기준이고 이게 대상이야. 그러니까 뭐부터 설정해야 돼? 기준부터 설정해야 돼. 그리고 이 문제를 낸 이유는 뭐냐면 제시문 2가 비문학이겠어? 문학이었겠어? 그렇지. 대부분은 너희들 그러니까 이렇게도 돼. 이 문학을 주고 문학을 논평하라고 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문학을 일반화시켜서 그치. 문학 구체적인 사례로 연결할 수 있니? 다시 간다. 비문학에서 그치 문학으로의 연결도 될 수 있고 난이도를 세게 한다면 문학에서 문학을 줄 수 있어. 대신에 이 기준이 되는 것은 뭐 시켜야 된다? 일반화 시켜서 문학 이건 당연히 뭐야? 구체적인 사례라고. 일반화해서 구체적인 사례로 연결할 수 있니? 라고 보는 거야. 너희들이 배우는 지식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니? 지식이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되지. 지식이 뭘로 가야 돼?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점을 찾아서 그게 어쩌면 대학에서 얘기하는 창의력 파트 부분도 돼. 그렇지. 그러니까 너 일상생활을 연결할 수 있니? 네가 살아가는 이 세상, 지금 이 자리로 그 예전의 고전을 갖고 와서 연결해낼 수 있니? 이게 바로 대학에서 얘기하는 창의력 파트일 수도 있어. 근데 여기는 딱 좋지. 비문학 일반화 시켜놨어. 그 상태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평가해봐. 이렇게 갑니다.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은 뭐부터 읽는다? 지문 2부터 간다. 그리고 놓치지 마. 이 일반화. 여기서는 뭐 찾는다? 키워드 찾으십시오. 키워드 찾아야 돼. 그 키워드를 갖고 구체적인 사례로 연결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자, 제시문 2. 중요한 것만 읽어볼게. 제시문에서 거의 모든 것이 무엇이든 사고 파는 시대에 지금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시장의 본분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뭐에 대해서 도덕적 한계. 오케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한다? 자, 도덕적 한계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써놔야 돼. 중요한 키워드지. 도덕적 한계. 이 상태에서 뭐와 뭐가 있습니까? 공정성과 가치 훼손이 있어. 그러면 너희들 여기다가 어떻게 가야 돼? 그렇지. 공정성의 문제와 가치 훼손의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걸 갖고 가다시 그치? 1-가를 보고 1-나를 보는 이런 연습이 돼야 되는 거야.
공정성과 가치 훼손의 문제가 있는데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과 사고 팔지 말아야 할 것을 결정하는 건데 공정성의 문제는 불리한 조건이나 경제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생겨나는 건데 뭐라고? 불평등하게 만들어. 공정성의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는 거야? 불평등하게 만드는 거야. 어떤 상황에서? 긴박한 상태.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꼭 필요한 상태. 경제적인 필요성이라든가 어떤 불리한 조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불평등에 놓여 있게 된다라는 거야. 이해했니? 그러면 이 부분을 너희들이 이렇게 블라블라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는 거야. 그 상태에서 가치 훼손의 문제는 시장이 손상시키거나 변질시킬 수 있는 뭐와 뭐? 태도 및 규범의 문제야 라고 하면 너네들은 블라블라 뭐라고 써놨고 여기다 태도와 규범의 문제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뭘 발생시켜? 불평등, 그 다음에 왜?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고 연결하면 됩니다. 이 뒤에는 사례로 너희들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굶주리는 상황에서 신장을 판다라고 한다면 자발적이지 않아. 그 다음에 뭐까지? 인간, 객체화된 인간이라는 가치 훼손. 즉 공정성과 가치 훼손의 사례를 들어서 너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놨어. 기억해볼까? 지금 제시문 2에서는 모든 것이 상품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얘기를 하면서 시장의 본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재. 특히 도덕적 한계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이 나오네. 뭐와 뭐? 공정성과 가치 훼손. 공정성은 뭐라고? 그렇지. 경제적인 어떤 긴박한 상태에서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어. 그래서 비자발적으로. 가치 훼손은 태도 및 규범이야. 그래서 뭐 우리가 일상생활로 그러니까 누구나 생각하는 어떤 가치에 대한 문제, 그것이 훼손되는 사례를 얘기하는 거야. 이 상태에서 제시문 2를 너희들이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만 갖고 2를 보는 거야. 이해니? 낚싯대 역할을 하는 거야.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 낚싯대 역할이야. 아무 물고기나 잡으면 안 되지. 아무 과일이나 건져 올리면 안 되는 거지.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꼭 건져 올려야 할 내용만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1-가를 보면서 뭘 생각해야지? 얘가 지금 도덕적 한계에 놓여 있나? 공정성을 위배했나? 가치를 훼손시켰나? 만 찾으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1-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기준에서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그래서 일반화된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기준 상태에서 대상을 구체적인 사례를 어떻게 한다? 키워드를 가지고 연결시켜보면 훨씬 쉽습니다. 이해했지? 그러면 우리 제시문 1은 뭘로만 본다? 공정성을 위배했나? 가치를 훼손시켰나? 만 찾으면 되는 거야. 제시문 1-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찾아 얘들아. 아까 얘기했지 선생님이 이 두 가지로. 그런데 너희들이 이번에 첨삭하면서 또 뭘 느꼈냐면 이렇게 썼어 너희들. 1-가는 예를 들어서 공정성을 위배한 사례고 1-나는 그치 가치를 훼손시킨 것이다 라고 해서 1대1로 대응을 시켰거든 얘들아. 이렇게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좋냐면 다대다로. 즉 1-가도 두 가지로 공정성도 확인하고 이렇게 가는 거야. 공정성도 확인하고 가치는 혹시 훼손된 거 없나? 라고 다 봐야 돼. 첨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쓴 1대1로 대응시킨 학생들이 한 반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 반 또는 어떤 학교는 3분의 1? 막 이렇게 굉장히 그러면 여기서 되게 아쉽잖아. 점수가 깎이는 거야. 점수 1, 2점으로 합격의 당락이 좌우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애들이 이건 굉장히 큰 점수 차이가 발생시킬 거야. 그러니까 꼼꼼하게 이렇게 두 개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우리는 둘 다 대응시켜 본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상태에서 상황을 봐. 어떤 매품팔이 상황이야. 이거 제시문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니까 스피드하게 넘어갈게. 매품을 팔아.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니? 즉사했어. 이렇게 가는 거지. 매품팔이 상황에서 즉사했어. 요 상태에서 그럼 공정성을 위배하지는 않았는지 가치를 훼손시킨 게 아닌지를 보는 거야. 공정했느니?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매품을 팔아니? 자발적으로 이렇게 막 맞겠다고 했니?
아니지. 뭐를 위해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라고 쓴 학생들도 있고 또 아내의 뭐 강요라고 쓴 학생들도 있는데 둘 다 맞아.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어떤 게 더 근본적인 원인이 그러니까 아내가 악쳐라 미친 듯이 너 맞아 라고 했을 수도 있지만 그 더 들어가다 보면 뭐를 위해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아내의 강요를 통한 뭐야? 비자발적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해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것만 공정성만 위배됐니? 가치는 혹시 훼손되지 않았니? 점수 차이가 또 날 거야. 여기서처럼 뭐가 나? 그렇지. 너희들 이제 매품팔이라고 하는 신체에 대한 그치? 가해 측면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해쳤다라고 쓴 학생들도 있고 조금 더 쓴다라고 한다면 점수가 조금 배점이 차이가 날 텐데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죄를 지은 사람이 받아야 하는 건데 돈으로 그걸 사고 팔았기 때문에 형벌의 가치를 훼손시켰다라고 이 두 가지를 해서 뭐 가치를 훼손시켰음을 증명하면 되는 거겠지. 비자발적이었어. 두 가지 측면에서. 그 다음에 가치를 훼손시켰어.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면 돼. 따라서 논하여 평가하라고 했으니까 1-가는 뭐야? 도덕적인 한계를 지닌 그치? 사례야.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죽게 되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안에서 공정성과 가치 훼손으로 블라블라 설명해 주면 돼. 근데 이 문제를 채점하면서 느끼는 게 거의 다 접근은 해. 따라서 이거는 뭐의 관건이냐면 꼼꼼함의 차이인 것 같아. 이게 그렇게 너희들의 점수를 변별력을 높였다는 것 같지는 않고 뭐 그러니까 1대1로 대응시켜서 점수를 조금 깎일 수는 있지만 그건 연습, 꼼꼼함으로 극복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1-나도 뭐가 상황이 뭐니? 결혼식 하객 도움인데 어떤 마지막에 보면 어때? 신랑 측이 이제 짝퉁 하객을 통해서 신부 측을 과시하게 됐지. 뭐 허세를 부린다고 하는데 뭐 자기 마음 아니겠어? 라고 하면서 이제 끝나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물어볼게. 어떻게 보라고? 자발적이었나? 가치는 훼손되지 않았나? 어때? 이 상태에서 막 강요, 경제적인 긴박감으로 또는 불리한 조건화해서 비자발적으로 하니? 그렇지는 않지. 이건 자발적으로 선택을 한 케이스야. 대신에 꼭 써야 돼. 이건 공정성이 위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스스로 선택한 자발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넣어줘야 되는데 너희들 글에는 그게 조금 누락돼 있었던 것 같아. 가치훼손은 대부분 다 찾았어. 그치? 인간관계마저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그 다음에 진정한 축하라고 하는 그런 축하의 의미 이 부분은 다 찾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가라. 1-가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갑시다. 그래서 문제의식이 혹시 보이니? 이 부분을 딱 먹고 뭘 논평하라고 하는가? 전체 주제가 뭐야? 상품화지. 상품화를 통한 그치 불평등한 상황 또는 태도와 규범의 훼손 등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는 것 같아. 상품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래서 문제점들을 너희들한테 한번 보여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꼼꼼하게 기준이 이거였어. 이거는 알지? 그래서 불평등한 상황인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 상태에서 뭐가 나겠어? 대상이 나와. 1-가와 1-나로 나누는데 상황을 먼저 써줘야 돼. 매품팔이로 생계 유지를 하고 결혼식 하객 도우미를 해. 라고 하면서 혹시 그치? 기준을 통해서 대상을 보고 그의 부합 여부를 보는 거야. 그래서 급박한 어떤 생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아르바이트 자유선택이겠지. 그래서 한계가 있고 얘는 한계가 없어라고 다대다 대응을 시켜주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그 강사님들은 이제 이게 대전제라고 설명하고 이게 소전제고 이게 결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 똑같은 거야. 그래서 대전제 기준을 얘기하는 거고 소전제 그 대상을 얘기하는 것이며 부합 여부를 얘기하는 게 결론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대전제, 소전제, 결론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너희들 쉽게 기준으로 대상을 봐서 그 둘의 부합 여부를 따져봐 라고 그냥 설명을 할 거야 얘들아.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이 선생님 대전제가 뭐예요? 소전제가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라고 하는 질문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딱 이 기준을 설정해서 상대를 보고 그거의 부합 여부를 따져서 블라블라 써주면 되는 거겠지. 이 논평에서 우리 300자였어. 그치? 그러면 이거는 몇 자로 구성하면 돼? 1-가를. 150자 정도로 가면 되겠지. 이게 150자다라고 한다면 3으로 나눠서 하나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즉 이렇게 쓰고 이게 자체가 뭐야? 개요짝이야. 이해했니? 그 다음에 이제는 가치 훼손도 가야 되겠지. 시장이 손상시키거나 변질시킬 수 있는 태도 및 규범의 문제인데 1-가로 뭐가 돼서 사망했고 과시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 신체 고통, 형벌, 인간관계. 아까 선생님이 다 설명한 거 이 그대로. 이게 뭐라고? 접근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게 개요야. 이 상태에서 스피드하게 온 거지에 넘겨주면 돼. 이게 몇 자였다고? 그럼 150자 똑같아. 3분의 1씩 나누면 되지. 50자 이렇게 가도 되고. 이해했습니까? 너희들의 글을 굉장히 꼼꼼하게 첨삭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기준 제대로 설정했나? 키워드로. 그 다음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나올 거 나왔나? 그래서 부합 여부 따졌나? 라고만 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논평하라고 했을 때 왜 논평하라고 했지? 그리고 가와 나를 굳이 나눈 이유가 뭐지? 라고 하는 선생님은 이 대목을 다시 집중하거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강사들도 있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왜 논평하라고 했을까? 왜 굳이 나눴을까?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를 어느 파트로 연결시키는 게 좋다? 견해 파트야. 근데 그 견해 파트에 생뚱맞게 논평에 대해서 쓸 수가 없지. 그걸 어떻게 써야 되냐면 너희들의 근거 또는 반박 파트 이런 걸 스며들게 가면 되는 거야. 잘 봐라. 예를 들어서 재심은 가와 1-가나 1-나에서 둘 다 결국은 가치를 훼손시켰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따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특히 사망에 이른다든가 과시를 통해서 어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존엄성이라든가 가치 부분이 훼손된 사례를 통해서 이미 우리 현대사에 만연된 상품화의 문제들이 뭐 드러난다. 이런 식으로 위에서 고민한 논평이 뒤에 견해에 근거라든가 아니면 재반박이라든가 이런 파트에 스며들게 해야 된다. 그거 하나만 가져가도 돼. 아, 논평한 거를 뒤에 견해 파트에 스며들게 써야지 라고 하는. 자, 그 다음에 무엇이든 상품화되는 현대사의 모습이지. 뭐가? 1-가나 1-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선생님, 1-가는 현대사회가 아니잖아요. 라고 했는데, 곤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품팔이에 대한 게, 그러니까 예전의 모습이지만, 현대사회도 그와 비슷한, 그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거라고. 그리고 굳이 또 간다면, 결국 1-가는 만약에 너희들이 과거다, 1-나가 현대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나가 가치가 훼손됐지, 과시하지, 인간관계가 지금 훼손되고 있지, 그 다음에 어떤 진정한 축하의 문화가 없어지고 있지. 근데 그게 강요에 의해서 됐니? 자발적으로 선택한 거라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 문제를 접하기 전까지는 결혼식 하객 도우미 뭐가 문제야? 문제될 거 없어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즉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하는데 다시 갑니다. 1-가와 1-나에서 너희들이 더 문제가 되는 상황이 뭐라고 생각하니? 1-가는 비자발적으로 가치를 훼손시켰기 때문에 그게 더 문제야 라고 하는 친구들도 그렇게 쓰면 돼. 근데 선생님은 어떤 생각도 드냐면 자발적으로 이제는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어. 거기다가 문제가 그게 왜 문제인지도 몰라.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 문제가 되는 게 뭔 거 같니? 그렇지? 선생님은 1-나라는 생각도 들거든. 그 부분을 뒤에 견해 파트에서 써도 돼.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가치를 훼손시킬 만큼 현대사에선 상품화가 굉장히 만연돼 있어 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견해 파트의 첫 번째에다가 그냥 뿌려줘도 되는 거라고. 이해했습니까? 자, 그 다음 2와 3의 차이에 주목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우리는 아까 2를 보기는 했어. 그치? 2 파트 봤어.
그러면 재심은 3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재심은 3을 읽을 때 2와 비교하면서 읽어야 돼. 근데 우리는 2와 3을 보자 이렇게 가는 거야. 너희들이 먼저 읽으면서 미리 표를 딱 만들어 놓고 접근하면 쉬운데 재심은 2에서는 뭐에 대해서만 얘기했지? 도덕적 어떤 한계 부분에 대해서 블라블라 얘기를 했어. 그러면 너희들은 당연히 어떤 한계를 2와 대응시켜서 3에서 찾아야 돼. 그리고 3에서 블라블라 뭐라고 얘기를 했다면 다시 2로 가서 대응되는 것은 없나를 확인해야 돼. 그게 읽기 방법이야. 다시 간다. 2에서 찾은 거를 그치 3에서 대응시켜서 읽어야 돼. 3에서 가만 보니까 힌트를 더 줘. 그럼 어떻게 다시 2로 가서 대응시키게 표를 그려놓고 견해 파트로 가야 된다고. 이해했니? 좋아. 그러면 3을 보자. 사회와 독립된 3을 읽기가 굉장히 조금 어려웠을 거야. 그리고 놓치지 말래. 3에서 힌트를 주는데 3은 뭔가 계속해서 근거를 확립하려고 노력을 하니 누군가를 계속 좀 씹고 있니? 씹고 있지.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다고. 근데 재심은 3에서 누군가를 비판한다면 이건 이미 교수님이 의도를 갖고 재심문을 그치? 관계를 형성한 거기 때문에 재심은 3에서 누군가를 씹는다. 그러면 누구를 씹는 거야? 2를 씹는 거야. 그 비판의 대상은 누구야? 2야. 그러면 너희들이 이 2에다가 갖다 넣어주면 되는 거야. 3에다가 블라블라 썼고 그러면 대응시켜서 2로 가야 돼. 좋아. 사회와 독립된 자기조정시장이라는 아이디어는 완전 유토피아야. 어때? 뉘앙스가. 긍정적이니? 사실 씹는 거니? 부정적이니? 부정적이지. 즉 무슨 얘기냐면 자기조정시장이라고 하는 생각 웃겨 이런 뜻이야. 그 다음 현실의 시장은 이렇게 하는데 경험적으로 정의하면 상품은 이라고 하는 건 판매하기 위한 거지. 그래서 이 진한색인데 진한색 치지 마. 그래서 여기서 보여야 될 건 뭐냐면 자기조정시장이라는 생각? 야 웃겨. 상품은 판매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끝. 노동토지화폐는 그치? 여기서 볼까? 오 그렇지. 판매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뭐 할 수 없어? 상품화될 수 없어. 찾았습니다. 그러면 3에서는 여기서 뭐라 그랬어? 그렇지. 중요한 게 나왔어. 상품화될 수 없어. 그러면 자연적으로 너희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그럼 2에서는 뭐라고 하는데? 를 찾아야 되는 거야. 이해했니? 상품화될 수 없대. 왜 될 수 없어? 이거는 판매를 위해서 그치? 생산된 게 아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겠지. 그 다음 인간의 활동은 인간의 생명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판매를 위해 생산될 수 없어. 그리고 게다가 노동은 어쩌고저쩌고 토지는 어쩌고저쩌고 화폐는 어쩌고저쩌고 결국은 뭐야 이거는 판매를 위해서 생산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상품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근거를 계속해서 대주고 있다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조정시장 웃겨. 상품은 판매를 위한 것이야. 노동토지화폐 상품화될 수 없어. 왜? 판매를 위해서 생산된 게 아니야. 거기다가 인간의 활동과 관련된 거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찾아야 될 거는 뭐냐면 상품화될 수 없어. 왜냐하면 그치? 이건 조금 뒤로 밀릴까? 어쨌든 찾아야 될 거긴 할 거야. 판매를 위해서 생산된 게 아니기 때문이야 라고 해서 여기서 아까 우리 찾은 도덕적 한계와 관련된 거를 써야 될 거야.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한번 2에서 다시 너희들 갔다 와봐. 2는 상품화 자체를 부정하고 있니? 상품화 될 수 없다고 했니? 그렇지. 그렇게 역으로 간다면 얘네는 상품화 자체는 오케이야 이렇게 갈 수 있지. 이게 주장 파트지 그러면. 상품화는 오케이야. 무슨 소리야. 상품화는 그치 될 수 없어. 이렇게 너희들이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찾아내는 방법을 너희들이 한번 써봐. 그러면 나중에 조금 더 유용해지거든. 이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노동토지화폐가 거래돼. 그래서 허구의 도움으로 조직되지. 이것들은 시장에서 실제로 판매되거나 구매되고 있고
수요와 공급량도 현실의 존재. 여기서 너희들이 헷갈렸을 텐데 자기조정 시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뭐라고 하고 그러나라고 얘기했어. 기억하니? 첫 번째 문단에서 자기조정 시장을 오케이 했니? 비웃었니? 비웃었지. 그런데 다시 나왔어. 그 상태에서 그러나라고 했으니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 파트지. 그럼 이걸 뭐 하고 싶은 거야? 씹고 싶은 거지. 좋아. 자기조정 시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이런 요소 시장이 형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법령이나 정책은 그치 허용되지 말아야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렇게 이러한 시장 메커니즘에 좌우된다면 우리는 황폐해질 거야 라고 했어. 그러면 다시 봐봐. 볼까? 여기는 뭘로 접근해서? 도덕적 한계로 접근했지. 찾을 수 있겠니? 얘네는 어떻게 하래? 도덕적으로 접근하래니? 아니면 법과 어딨지? 정책으로 가래니? 그렇지. 법과 정책적으로 움직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도덕적으로, 그치? 도덕적인 어떤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도덕적으로 보완하기를 바란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어떻게? 법이나 정책적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왠지를 찾아야 돼. 왜 도덕적인 보완? 상품화 자체는 오케이 될 수 있으니까 상품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고 어떤 문제가 도덕적 어떤 한계가 발생하니까 뭘로 접근해라? 도덕적으로 보완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쪽엔 상품화 자체는 노야. 그치? 판매를 위해서 생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야? 법과 정책으로 가라는 거야. 근데 이 저변에 깔린 게 뭐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인지 알겠니? 그렇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지금 차이가 나버린 거야. 그래서 얘는 어때? 지금 3에서 계속 자기조정 시장에 대해서 막 씹지. 이 말은 어때? 시장을 자기조정할 수 없다라는 거야. 시장? 할 수는 있다라는 거야. 근데 도덕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보완하라는 거야. 이게 보입니까? 즉 제시문 3을 읽을 때 누군가를 막 씹고 있어. 제시문 3이. 그러면 역으로 가서 그게 누구야? 2야.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놨어.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걸 바로 견해 파트로 가기에는 너네들이 쓰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제안을 하나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다 했어. 이 상태에서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 2와 3에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렇지? 문제가 뭐지? 그 다음에 그걸 일으킨 원인이 뭐야? 그러면 그치?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거야?를 조금 더 너희들이 정리를 해봐. 이에서 발생된 문제가 뭐니? 도덕적인 어떤 그 한계 때문에 발생한 게 뭐였어? 불평등이라든가, 그치? 어떤 태도나 규범이 어떻게 됐어? 훼손됐어. 이렇게 너희들이 정리를 해봐. 그리고 3은 어떻게 됐니? 3은 어떻게 됐어? 사회가 황폐화될 거야 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3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황폐화되는 거지. 사회가. 이렇게 정리를 해놔. 그렇게 발생시킨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야? 도덕적인 한계인데 그 중에서도 두 가지로 나눴지. 뭐와 뭐? 공정성을 위배하고 그 다음에 가치를 훼손시켰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문제의 해결은 문제의 원인을 소거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도덕적인 어떤 보완을 해야 되겠지? 도덕적으로 뭔가를 보완해야 되겠네. 아까 우리가 했던 말 그대로야. 그러면 이 황폐화를 일으킨 이유가 뭐니? 라고 한다면 그치? 판매를 위해서 생산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판매되는 뭘 지적한 거야? 시장을 비판한 거야. 그치? 그렇다라고 한다면 해결책은 뭐야? 법과 규제뿐만 아니라 뭐에 대한? 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다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너희들이 먼저 정리를 해놔야 어떻게 된다고? 견해 파트에 가서 쉽게 돼. 다시 간다. 3을 통해서 2로 갔다가 2에서 3을 갔다가 표를 그려놓고 다 그 가로친 부분을 채워놔. 그 다음에 다시 그럼 문제가 뭐라는 거야?
원인이 뭐라는 거야? 그럼 해결책이 뭐야? 그걸 가로질러서 보는 차이의 저변의 차이가 뭐야? 시장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 그래서 얘네는 시장 자체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야. 시장에 대한 재검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본질적으로 다시 시장에 대해서 고민하자는 거고, 얘는 시장에 대해서 자기 조정을 어느 정도 믿고 있으니까 물론 도덕적 한계가 발생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덕적으로 보완해 보자라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너희들이 표를 그려놓고 블라블라 써놓는 것이 결국 차이, 두 번째 파트겠지. 재심은 2는 상품화가 가능하다는 거야. 재심은 3은 불가능하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런 차이의 관점 보이기 때문이야. 그 뒤에 세 번째 문단에 와서 그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3에서 봐봐. 자기조정이라는 아이디어는 유토피아적이야. 자기조정 시장을 옹호하는 사람을 비판해. 이 말은 1은 자기조정 시장을 옹호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너희들 역으로 읽어내야 되는 거야. 그 다음 3에서 상품은 판매하기 위해서 생산된 물건이야. 그럼 2는 뭐야? 그런 조건이 없어. 그럼 상품화 자체는 가능하다는 거지. 3은 노동토지화폐는 상품화가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럼 2는 뭐야? 가능하다는 거야. 이렇게 역으로 가서 그치? 3은 법령이나 정책으로 가자는 거야. 그럼 2는 뭐야? 도덕적으로 보자는 거야. 끝.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뭐대 뭐다 블라블라 왜냐하면이다. 이런 식으로 개요를 짜. 이렇게 개요를 정리해놨다. 그럼 이게 200자야. 그래서 100자 정도로 너희들이 구성해 놓으면 개요와 함께 글자 수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수업 내용이 만약에 빠르다라고 한다면 끊고 다시 듣고 끊고 다시 듣고 가야 돼. 그리고 오늘 푼 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어떻게 접근하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그런 견해 파트에서 너희들의 점수 차이가 여기서 대부분 많이 났어. 여기서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논평과 차이는 기가 막히게 좀 많이 좋아진 게 느껴져. 논평 공정성 가치에선 다 1대1 또는 다대다로 그치 대응시켰고 차이도 상품화 될 수 있다 없다 또는 도덕적으로 보완해야 된다 법적으로 가야 된다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을 찾아냈더라고. 근데 견해 파트에서 조금 더 점수를 짜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접근해야 돼. 얘들아 도덕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거나 법적으로 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문제를 낸 문제의식, 이 문제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치? 한식을 먹을지 일식을 먹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지 자체가 중요한 것처럼 이게 법적으로 가자, 도덕적으로 가자, 상품화 될 수 있다, 없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이거를 제발 앞에 견해 파트의 첫 문장에다 써줬으면 좋겠어. 어디를 통해서? 논평한 걸 통해서 문제가 있음을 너희들이 지적질을 하는 거야. 야, 봐. 이제는 신체마저 그리고 가치가 훼손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지금 상품화되고 있어. 현대사에 그렇게 많이 상품화가 만연돼 있지라고 스타트 끊는 글이 훨씬 더 좋지. 그것도 인간의 활동과 관련된 인간의 존엄성마저 훼손하고 있어. 이렇게 스타트를 끊는 거야. 첫 스타트 뭘로 간다? 문제의식이야. 그리고 연대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어? 첫째 문장에 확실하게 이 문제를 낸 의도를 써준 학생의 답안은 굉장히 점수가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지. 그 부분 놓치지 마. 그 다음에 너희들이 힘들어. 누군가를 설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그럴 땐 어떻게 한다고? 주군 예반 재반의 순서로 가. 첫 스타트에 문제 지적해 논평 파트 부분을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해도 돼. 근거 써줘. 그 다음에 자기가 지적받을 부분을 먼저 예상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문단 간의 연결점을 찾아서 그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대립된다라고 하면 하나를 선택해서 다른 걸 비판하는 게 수월하는 거야. 항상 그러라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는 어때? 논의하는 힘이 굉장히 약해. 2와 3을 다 끌어안아도 돼. 또는 2와 3을 다 내쳐도 돼. 그거는 상관없어. 근데 이 시점에서는 뭐가 조금 너희들의 글을 편하게 만들 거냐면 이런 식으로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를 비판하는 글이 너희들을 쉽게 만들어. 그게 뭐야? 주군 예반 재반이겠지.
이해했습니까? 다시 외워볼까? 제 스타트에 뭘 쓴다? 문제의식을 드러내준다. 그 다음에 주군 예반 재반으로 해서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를 깐다. 그 다음에 문단 간 연결을 고려한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표를 선생님이 표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갔지? 이게 만약에 400자로 우리 구성돼 있지. 그러면 어떻게? 문제의식 파트에 한 줄에 25자야 얘들아. 온 거지.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땐 너희들 대부분 문제의식을 써준 학생들이 2줄 반, 3줄 정도로 갔거든. 75자에서 100자 정도로, 75자 정도에서 100자 정도로 해서 너희들이 이 문제를 진짜 고민하고 있다. 시장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도덕적으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우선 나는 상품화를 통한 현대사의 문제를 나는 깊이 인식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 이해했니? 그 상태에서 주장과 근거, 그 다음에 예반, 재반을 나누면 되지. 300자를 지금 나눠서 150, 150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훨씬 더, 그러니까 너네들의 글을 선생님이 첨삭을 하면서 몇 번을 읽어봐야 되거든. 왜 그러냐면, 그리고는 이해하겠어. 왜 이렇게 썼는지는 이해하겠는데, 이건 시험이야. 어떻게 해야 돼? 상대를 쉽게 만들어야 돼. 읽기 쉽게. 초등학생이 읽어도 이해할 수 있게 쓰는 게 논술이야. 근데 너희들의 글은 어떻게 해야 돼? 해독해야 돼. 아, 이 부분은 이거구나. 아, 이 부분은 이렇게. 그러면 그러한 상대를 불편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그렇지. 주장, 근거, 주근, 예반, 재반으로 쓰는 게 상대를 편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놓치지 마십시오. 문제의식은 일로 가면 되는 거고 이 논평과 차이가 이 부분에 흘러가야 되는 거겠지. 물론 이 논평이 문제의식으로 흘러가도 되고 이 논평한 것이 자기의 근거나 그치 예반이나 재반에 흘러가도 돼. 그래서 어디 가라고 하는 것보다 꼭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은 이 안에 스며들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 부분 그치 이렇게 찾은 것을 논의로 연결하게 해달라는 거야. 우선 이렇게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이어서 선생님이 실제 학생의 글을 첨삭하면서 그럼 어떻게 논의하는 게 좋았는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희들 글이 이게 조금 아쉽다라는 걸 샘플로 보여줄 거야. 남의 글을 첨삭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너희들 대부분 똑같이 걸려 넘어져. 그래서 저 부분이 틀렸구나. 난 저거 주의해야지.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해야 되거든 얘들아.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 부분 견해 파트를 조금 더 설명을 해주고 샘플로 해서 그치? 너희들의 학생들의 글을 첨삭해 주겠습니다. 자, 잠깐 쉽시다.